이 마지막으로 학부모 상담을 다 마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입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학부모 상담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전화로 할 것이냐, 대면으로 할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되시죠? 네, 저도 그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추천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면을 추천하는 경우 한번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두 번째는요, 1학기 상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을 잘 파악하고 상담에 임하시면은 더 유익한 상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담할 때 담임쌤께 질문할 때 이렇게 질문하면 더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요. 진짜 중요한 건 상담 후에 우리가 어떻게 액션을 할 건지 이게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 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이야기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상담 시에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런 분들께는 전화 상담을 추천드려 봅니다. 첫 번째는 선생님과 이미 안면이 있는 사이, 예를 들어서 작년 담임쌤이거나 뭐 아는 사이다, 또는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총회라고 하죠. 거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담임쌤 얼굴 뵌 적이 있다, 인사드린 적이 있다 하면은 뭐 전화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고학년이고 이제 학교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하면은 전화 상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것이 많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담임쌤도 좋으신 분 같고 믿기 때문에 크게 뭐 좋은 이야기만 하고 끝낼 것 같다 하시면은 전화 상담으로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면 상담을 추천드려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선생님과 한 번도 뵌 적이 없고, 그리고 저학년일 경우에,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학교 생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좀 알고 싶다 하시면은 직접 가서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전화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을 할 때 더 많은 정보들을 저 같은 경우는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나 가정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릴 게 있다. 뭐 가정에 어떤 특별한 지금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이 건강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하면은 담임쌤께 얼굴 뵙고 말씀드리면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학교 이야기를 아이가 할 때 더 깊은 공감을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임쌤에 대한 이야기할 때 맞아. 너네 쌤이 이런 거 진짜 좋으시더라." 아니면은 교실에 대한 이야기할 때 쉬는 시간에 "누구랑 어디서 뭐 하고 논다." 이런 걸 교실 또 가 보면은 또 다 이미지가 그려지니까 아이와 더 깊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면 상담을 더 추천하고요. 담임 교사로서도 저학년 담임 교사를 할 때는 학부모님들과 웬만하면은 1 학기 중에는 한 번 정도는 얼굴을 뵈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게 아이를 가운데 두고 있는 관계다 보니까 좀 소통의 깊이가 깊지 않으면 서로 오해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전화상으로만 소통했던 분하고 직접 얼굴 보고 공감하고 이런 거를 했던 분하고 이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훨씬 더 매끄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면을 추천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 가지고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면 상담 가면 선생님이 괜히 귀찮게 해 드리는 거 아닌가. 이게 상담 기간이 아니라면은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께서 "언제 찾아가서 좀 상담 좀 드릴게요." 하면은 선생님이 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이 상담 기간만큼은 부모님들을 뵙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화 상담이든 대면 상담이든 주저하지 말고 필요한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2 학기 상담을 이제 어떤 정기 상담보다는 수시 상담으로 바꾸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 얼굴 뵙고 상담할 수 있는 오피셜한 기회는 이 1 학기 상담이 유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학기 때 얼굴 뵈야지 하는 것보다는 또 수시 상담으로 바뀌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수시 상담은 보통 전화로 많이 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1 학기 상담 때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경우라면은 1 학기 상담 때 선생님 얼굴 뵙고 말씀드리는 걸 추천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1 학기 상담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후반기 2 학기 상담보다는 1 학기 상담 때는 교사에게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만약에 좀 까불까불하고 수업 시간에 튀는 행동 많이 한다 하면은 교사가 금방 파악합니다. '아 그렇구나.' 금방 파악하는데, 대다수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1:1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관찰해 가지고는 좀
완전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내 아이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1학기 학부모 상담의 특징이죠. 어떤 걸 말씀해 주시냐. 학교 생활에 대한 피드백, 집에 와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아니면은 아이의 건강 상태나 뭐 가정에서 모습, 형제들하고 어떻게 노는지, 부모님과 관계 어떤지, 그리고 친구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이전 학년 때의 아이의 어떤 특징이나 패턴이 어땠는지, 또는 요즘에 부모님들께서 신경 쓰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지도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게 있다면은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 또 담임선생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 참 중요한데, 제가 신규 때 저는 그랬어요. "우리 뭐 재원이 뭐 잘 지내고 있나요?" "아 네. 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고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인제 구체적으로 상담 이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 줄지 준비하는 편인데, 또 선생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미리 구체적인 질문을 생각해서 하시면은 훨씬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생활 면에서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노는지, 친구 누구랑 주로 어울리는지, 학교 생활할 때 표정은 어떤지, 표정이 밝다면은 그만큼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여쭤보시면은 훨씬 더 선생님께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학습면이죠. 이제 3월 중순쯤 되면은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는 걸 봅니다. 3 학년부터 6 학년까지. 그런데 이 진단평가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파악해서 도움을 주기 위한 평가다 보니까 여기에 통과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가정으로 피드백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 때 진단평가에 대한 걸 물어보시면 우리 아이의 성적, 그러니까 학습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업 태도는 어떤지, 발표는 자주 하는지, 모둠 활동 같은 것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면은 객관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개선할 점, 노력할 점, 단점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그럼 저희가 좀 노력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은 개선할 점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위주로, 항상 단점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문제점 이야기 "아 이게 문제예요." 하고 끝내기보다는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훨씬 더 건설적인, 아이 성장을 위한 건설적인 상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대면 시에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아이의 뭐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이나 이런 정리 상태 어떤지, 교과서 뭐 필기 상태는 어떤지 학교에 직접 가셔 가지고 또 체크해 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고, 또 대면 상담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쪽지를 써 오셨더라고요. 편지 같은 걸 쓰셔 가지고 아이 그 책상에다가 탁 넣어 주시고 아이에게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편지를 써 주신 학부모님도 기억에 남네요. 그다음 날 그 아이가 그거 보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만약에 대면 상담을 가신다면은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시면은 또 아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네. 진짜 중요한 건 상담 후이죠. 우리가 상담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아이의 성장을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이 상담이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상담 후이겠죠. 일단 먼저 상담에 다녀오시면은 상담 내용이 조금 속상한 내용이 있고 좀 그렇더라도 먼저 칭찬을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기 선생님이 이런 거 잘한다고 엄청 칭찬 많이 해 주시더라."라는 말을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어 개선할 점, 노력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채찍질, 지적, 잔소리가 아니라 믿음과 격려이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발표를 잘 안 하는 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집에서 뭐 부모님이 "너 발표를 해라. 많이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학교에 가서 발표하는 건 아이잖아요.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믿어주시고 하면은 또 어느 때가 되면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상담 때 주의사항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첫 번째는요. 비교하는 말. "작년 선생님은 뭐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좋았는데 옆반 선생님이 이런 거 해 주신다는데." 라는 비교하는 말은 누가 들어도 별로 좋지 않은 말이겠죠. 이게 선생님들마다 다 본인의 각자의 어떤 교육관에 따라서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교하는 말은 썩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 학부모 상담 오시다가 작년에 서운한 거를 막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작년 선생님이 이러셔 가지고 이렇게 문제 일으키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민원을 넣어서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모님 계셨어요. 네. 그게 사실이어도 올해 새로 만나는 선생님께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지나치게 아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부각하거나 좀 단점 위주로 이야기하는 것도 지양해 주시면 좋겠죠. 항상 단점이나 문제점은 그 해결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는 어떤 우리 아이만 특별하게 뭐 "과일을 보낼 테니까 좀 먹여 달라 쉬는 시간에." 뭐 이런 특별 대우는 네 당연히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라면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의 목적은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동맹 관계를 맺는다. 학기 초에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이 동맹 관계를 맺는다. 원팀을 만든다. 이 컨셉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 때 부모님과 선생님의 신뢰관계 그리고 공감하는 표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에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상담을 다 마치면은 모든 선생님들이 입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담이 진짜 필요한 부모님은 상담 자체를 안 하신다. 그리고 상담 안 해도 잘 키우시는 부모님들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가신다는 거죠. 적어도 이 영상을 끝까지 정주행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잘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충분히 좋은 부모님이고 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잘 키우시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